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 박종화 기자입니다. 다음 달이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과연 윤석열 시대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양재영 RNC 연구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네.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강남 재건축이라든가 1, 2 신도시 재건축,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파르게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통계치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3월 넷째 주 강남 4구가 전주 보합에서 오히려 이제 상승을 전환을 했고요. 오히려 네. 또 민간의 이제 정보업체의 기준으로 보면은 재건축 가격은 더 오르게 됩니다. 즉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01%가 올랐는데 여기에서 재건축이 무려 0.05%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강남 재건축이 꿈틀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 1, 2 신도시 중심으로도 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가 0.0 퍼센트에서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재건축 이슈가 있는 일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1에서 0.03%로 네. 오름세를 나타난 거죠. 그리고 분당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세가 일반 아파트로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새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새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과거의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시기는 네. 14년 전, 즉 이명박 정부와 매우 닮아 있어요. 예. 네, 우선적으로 보면은 14년 전에 노무현 진보 정부에서 이명박 보수 정부로 넘어갔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진보 정부에서 윤석열 보수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집값이 폭등했던 그 시기에서 점점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각종의 진짜 규제 완화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가 최근에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닮아 있고, 세 번째는 세계적인 위기가 맞았다. 네. 즉 이명박 정부 때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도 막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닮아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물가 불안란도 네. 들 수가 있는데,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008년에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요 4.7%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 이제 3월에 10년 만에 약 10년 만에 4%를 치솟았다라는 부분들이 닮아 있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닮아 네. 있습니다. 그 5%에 달했던 그 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2%까지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2010년 7월에 기준금리가 또 계단식으로 가파르게 오름세를 나타냈다가 3% 이상 올랐거든요. 네. 지금 역시도 지금 1.25%로 최저 금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제 올해 중에 2% 기준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부동산 공약 역시도 많이 닮아 있어요. 네. 이명박 정부 역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이 폭등을 했지만 규제 완화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네. 즉 종부세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도 완화를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을 좀 더 규제를 완화를 해서 물량들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규제 완화책을 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의 공약들을 보면은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상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역시도 임기 초기에는 강북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올랐냐? 뉴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강남은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초반에는 어떤 규제 완화책을 피기보다는 서서히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내놨었고 보금자리 150만 호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금융위기가 이제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책을 피거든요. 그때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를 해주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주는 이런 이제 규제 완화책을 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강남이 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규제를 풀어주니까 네. 강남이 가격이 올랐는데 다시 대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 완화책을 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규제 완화책들을 강하게 피기는 어렵지 네. 않느냐. 지금까지 이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책을 강하게 할 경우 다시 급등을 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덤탱이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규제 완화책들을 강하게 피기보다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을 먼저 피거나 혹은 공급 대책에 대해 좀 더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를 앞세워서 이제 출범했는데 네. 그 규제 완화 중에 어떤 게 이제 실현되느냐에 따라서 좀 집값 흐름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규제 완화책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달 23일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테스크포스가 구성이 된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부분과 임대차 3법을 수정을 하겠다. LTV 규제 완화 그리고 민간 임대 활성화 이런 굵직굵직한 규제 완화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게도 요청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 12일, 즉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반면에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한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한 부분들은 시행령 개정으로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2년 미만의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시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과감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게 임대차 3법이잖아요. 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세입자를 좀 장기적으로 안정한 보유를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는 했지만 사실 결국에는 전세 가격 폭등, 전월세 물량 부족, 전세의 월세화 이런 네. 부작용을 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줄곧 수정이 돼야 된다, 보완이 돼야 된다, 혹은 폐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정책은 아마도 이제 좀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172석이라는 민주당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라든가 뉴스테이 네. 이런 걸로 통해서 좀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공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네. 이 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가 됐을 때 가격이 좀 하락이 했을 때는 네. 충분히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뭐 용적률 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급등을 할 때는 손을 대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집값이 점점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좀 강남권도 시행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북권 중심으로 가능성도 있죠. 네. 반면에 강남권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집어주신다면 좀 어디가 있을지. 지금 이제 뭐 강북권, 특히 뭐 도봉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강북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 네. 재개발도 역시고요.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먼저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일기 신도시도 사실은 좀 좀 급하게 필요한 공급이 네. 그런 지역들이긴 하거든요. 기타 다른 지역들 경기도권들은 공급들이 좀 충분하게 진행이 된 거는 있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수요가 되게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묶여 있어가지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강남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강남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좀 안정된 다음에 흐름이 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쉽게 강남권을 건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고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 가파르게 오르는 선행 지표 역할을 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수요도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강남을 규제를 완화를 해서 가격이 이제 세를 이어간다면 다른 지역에 역시도 네. 그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5월 이후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네. 좀 투자용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시려는 분이 있다면은 네.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집값이 좀 떨어질 것이다. 하향 안정세도 올 수 있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 사지 말아야 되냐 무주택자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금 여력이 있다면 굳이 안 살 이유도 없어요. 이제가 즉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아파트 네.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청약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입지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만 또 다시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즉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이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서 나중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살 집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또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라고 한다면 자금 여력이 있다면은 충분히 입지가 좋고 분양가에 메리트가 있는 청약에 좀 나서 볼 필요는 있고요. 네. 이주택자들이 팔아야 되냐라는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네.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내가 살기에 좋은 집이라고 한다면 굳이 팔 이유는 없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있죠.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커지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준다라는 건 기회가 온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량 매물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또 세금 부담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매도를 해서 좀 가볍게 가져가고 또한 이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맞다라고 네. 보고요. 이런 이제 재테크의 그 방향도 있지만 또 변수들이 많습니다. 네.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금리의 인상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가파르게 오르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가진 분들은 결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규제의 정부의 정책과 금리와 입주 물량이 맞물리는 그런 시기를 주시를 해야 되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내년부터는 좀 다시 이제 평균치로 회복이 될 수 있는 네. 시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상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도 대기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주 물량이 같이 맞물리는 시기에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금 이제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250만 호의 공급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공급 대책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대책을 좀 더 서두를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공급 물량들이 입주 물량으로 또 반영이 될 경우에는 가파른 하락세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입주 물량, 공급 물량도 어떤 변수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양지영 소장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부동산 정책이 이제 크게 변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면밀히 짚으셔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